안녕하세요. 스위스어 팟캐스트 강호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덴버와 미네소타의 6차전 경기 리뷰하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기가 좀 일방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진 않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미네소타가 다시 한번 수비에서의 마스터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경기 시작할 때 미네소타의 마인드셋이 어떤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이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첫 두 경기를 잡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막 올라간 상태에서 홈 경기 두 경기를 포함해서 내리 세 경기를 져버렸잖아요, 미네소타가.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스스로 덴버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지 안 믿는지가 좀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초반에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이게 바디랭귀지에 선수들의 바디랭귀지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초반에 중점적으로 봤는데 경기 시작하고 미네소타가 막 턴오버도 하고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트랜지션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 놓치면서 그냥 뭐 액션이 있어서 놓친 게 아니라 그냥 집중력이 떨어져서 놓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3점을 트랜지션에서 넣고 막 하면서 덴버가 9대 2로 앞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미네소타가 타임아웃 처음에 딱 부른 거 보고 미네소타가 에너지가 없네. 이게 선수들이 덴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경기가 저는 그때부터 일방적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첫 타임아웃 이후에 완전히 미네소타가 다른 팀이 돼서 나타납니다. 미네소타가 그 타임아웃 이후에요. 27대 2 스코어링 런을 달리고요. 그 이후부터는 점수차가 계속해서 뭐 16점, 20점, 22점 뭐 이렇게 벌어지면서 점수차가 계속 나고 미네소타는 이 게임에서 그 상태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달리면서 덴버를 상대로 가비지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것도 45점 차 대승을 거두고요. 한때 게임에서 50점 차까지 나기도 했고요. 오늘 최종 스코어가 115대 75였는데 덴버를 총 70점 득점밖에 못하게 완전히 묶어놨죠. 덴버의 프랜차이즈 플레이오프 역사상 가장 낮은 득점이라고 하고요. NBA 플레이오프에서 70득점이 나온 거는 8년 만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진짜 뛰어난 미네소타의 수비에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오늘 미네소타의 수비는 클리닝 더 글래스 스탯에 따르면요. 덴버의 하프코트 오펜스를 오펜시브 레이팅 65.2로 묶었거든요. 3차전, 4차전, 5차전 덴버의 공격 보면서 와 진짜 답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진짜 놀라운 수치죠. 미네소타의 숨막히는 디펜스가 다시 한번 경기 곳곳에서 진짜 잘 보였던 게임이고 네, 그러면 오늘 미네소타는 수비에서 뭐가 많이 바뀐 게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약간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일단 우선 바뀐 점을 보면요. 첫 번째로 요키치가 공을 잡으면 더블팀을 가고요. 요키치가 패스를 하면 그때부터 로테이션으로 커버를 합니다. 미네소타에 굉장히 운동 능력이 좋은 윙들이 많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진짜 미친 듯이 돌아요. 5차전에서 요키치한테 계속 포스트에서 1대1을 하게 해주고 요키치의 진짜 역사적인 게임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거와 다르게 오늘은 요키치가 잡으면 무조건 더블팀을 가고 그래서 요키치가 패스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로테이션을 돌면서 커버를 했어요. 두 번째로의 미네소타의 조정은 5차전에서 에런 고든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득점도 득점이지만 수비도 그렇고 근데 뭐 그거보다 더 언더레이티드된 요소가 에런 고든이 진짜 플레이메이킹을 잘했거든요. 5차전에서 보시면은 루디 고베어 상대로 유키치가 계속 1대1에서 득점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유키치는 카렌서니 타운스가 맡고 있고 루디 고베어는 골 밑에서 로밍하는 스킴인데 어떻게 루디 고베어가 유키치를 1대1로 매치업되는 상황이 됐죠? 이게 에런 고든이거든요. 5차전 경기 보시면요. 예를 들면은 에론 고든이 코너에서 자말 머레이한테 핀다운 스크린을 걸어준 척 서 있다가 그대로 드리블하는 유키치한테 바로 가서 스크린을 걸어주고 그럼 유키치가 루디 고베어하고 스위치가 되게 강요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키치가 루디 고베어 상대로 1대1 한다든가 아니면 에론 고든이 아예 그냥 볼 핸들러로 요키치와 피켄롤을 해서 상대 수비가 스위치되면 그때부터 이제 요키치와 루디 고베어 1대1을 하게 한다던가 뭐 그 이후로부터는 모두 다 아시죠. 1대1 상황에서 요키치가 현란한 푸더크와 아주 감각적인 손끝 터치로 완전히 고베어를 농락하면서 5차전 경기를 가져갔죠. 근데 미네소타가 이번 경기에서는 가져간 두 번째 조정은 에런 고든이 핸들러로 하는 피켄롤에서 스크린을 그냥 언더 혹은 드랍으로 커버하면서 스위치를 아예 안 줬어요. 그래서 유키치가 쉽게 루디 고베어 매치업을 가져가지 못했고 미네소타가 카렌서니 타운스가 유키치를 맞고 그 다음에 루디 고베어가 뒤에서 헬프 디펜더로 있는 수비 구성에서는 덴버를 지금 시리즈 내내 계속 잘 막아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구성을 아주 잘 유지하면서 이런 조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비에서 성공을 가져갔고요. 세 번째 조정은 미네소타가 덴버의 볼 핸들러가 하프코트를 원래 넘어오기 전부터 엄청나게 프레스를 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자말 머레이가 아니면 그냥 프레스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4차전 리뷰에서 설명을 했듯이 에론 고든이 하프코트를 공을 물고 넘어오는 것을 이거를 프레스를 하기 위해서 매치업을 바꿔가면서 무리하게 제이든 맥다니엘스나 뭐 마이크 폴리나 무리하게 프레스를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미스매치를 발생시켜서 더 안 좋은 결과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말 머레이가 아니면 그냥 하프코트를 넘어오게 냅둡니다. 그냥 매치업을 안 바꾸면 수비에서 할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 경기에서 조정한 거고요. 또 다른 내용은 이거는 새롭게 조정은 아닌데 그냥 다시 1, 2차전처럼 돌아간 거예요. 요키치와 자말 머레이가 피켄롤을 하면 카렌서니 타운스가 뒤에 고베업 있고 그냥 아예 롤러인 요키치만 태그하고 자말 머레이가 공을 물고 돌파하는 건 뒤에 있는 루디 고베어에게 맡겼죠. 요거는 다시 1, 2차전처럼 돌아간 거고요. 새로운 조정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하프코트 넘어올 때 무리하게 매치업까지 바꿔가면서 프레스를 가해서 미스매치가 나오지 않게 해서 자기 매치업을 잡고 하프코트 디펜스를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롱고든 요키치 피켄롤 커버리지를 바꿔서 쉽게 루디 고베어가 요키치한테 스위치되는 상황을 안 주고 그래서 요키치가 1대1로 루디 고베어를 공략하는 상황이 없게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요키치가 1대1로 공격을 한다 하면 무조건 더블팀 가서 요키치 손에서 공이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돌아서 요키치 패스를 커버하고요. 자말머레이 요키치 피켄롤은 카렌서니 타운스가 루디 고베어의 헬프를 믿고 롤러인 요키치를 막으면서 자말머레이는 무시하고 이런 피켄롤 커버리지를 가져가면서 이 액션의 위력도 반감시켰고요. 이런 수비로 해서 오늘 덴버의 65.2 하프코트 오펜시브 레이팅을 가져온 거죠. 특히 수비에서는 다들 잘했지만 역시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수비가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여기 영상 하나 넣을게요. 이 포지션에서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움직이는 걸 계속 보세요. 이 그냥 한 포지션에서 이 예로 보면은 자말머리 계속 따라다니고요. 스크린 걸기도 힘든데 걸린다고 해도 뒤에서 엄청나게 쫓아가니까 자말머리가 알죠. 뒤에 오는 거. 그러니까 엄청 신경 쓰이고요. 진짜 무시무시한 수비수입니다. 오늘 공격에서도 코너에서 3점 넣고 코너에서 뭐 3점 던지는 거 클로즈아웃 나오면 클로즈아웃 어택해서 골 밑에서 득점하고요. 진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또 미네소타의 카렌서니 타운스가 오늘 득점 별로 못했거든요. 3점 4개 던져서 4못 넣고 총 10득점 했는데 저는 이 시리즈에서 카렌서니 타운스가 거의 제일 효율적으로 경기한 게 이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피지컬하게 리바운드 경합해주고요. 오펜시브 리바운드 4개 포함 총 13개 리바운드 했고 오늘 플레이메이킹이 진짜 좋았거든요. 진짜 무리한 돌파나 뭐 무리한 슛 안 던지고 진짜 쉽게 오픈맨들한테 뿌려주면서 공격의 플로우가 흐르도록 만드는 역할을 앤서니 타운스가 진짜 잘했고요. 오늘 5 어시스트 기록하고 파울 트러블도 안 걸리고 오늘 진짜 효율적인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앤서니 에드워즈 얘기해야죠. 오늘 덴버의 수비 스킴이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을 잡으면 무조건 더블팀을 갔거든요. 경기 내내 2명의 수비수를 달고 경기를 했던 앤서니 에드워즈지만 이 상황에서도 33번 출전해서 27득점, 야투율 47%, 3점 44%, 4리바운드 4어시 3스틸 진짜 공격과 수비에서 굉장히 하이 레벨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제가 덴버 시리즈 들어오면서 앤서니 에드워즈의 이 피닉스전 퍼포먼스가 좀 플루크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총 앤서니 에드워즈의 이 하이 레벨 그다음에 하이 인텐시티 게임을 10경기를 봤잖아요. 플레이오프라는 진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하는 10경기를 봤는데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스텝업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현재 NBA 탑5 안에 든 선수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무도 앤서니 에드워즈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진짜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수비에서 스틸 이후 공격 넘어가면서 바로 마이클 포터 주니어 상대로 진짜 토 나오는 헤지테이션 보여준 다음에 골밑으로 들어가서 덩크 찍고 무표정으로 바라보는 거 보면서 좀 닭살이 돋았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슈퍼스타의 탄생을 눈앞에서 지켜본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도 진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컨펌을 해줬죠 오늘. 지난 덴버 6차전 끝나면서 덴버에 있는 관련 스태프들한테 7차전에 보자고 말을 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오늘 앤서니 에드워즈가 그거를 컨펌을 했어요. 자기가 그 말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7차전을 몰아가는 앤서니 에드워즈입니다. 덴버 쪽 얘기를 하면요. 오늘 진 게 뭐 절망적이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어떤 팀을 뭐 4번 연속 이기는 게 힘든 일이고요. 미네소타처럼 진짜 좋은 팀을 4번 연속 이기는 건 진짜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경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끝나고 느낌이 2차전 끝나고의 제 감상과 좀 비슷합니다. 제가 앞서 미네소타가 뭐 이러이러한 조정을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왔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 이전에 피지컬 레벨에서 매치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정이 거기에다가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피지컬 레벨에서 덴버가 싸움이 안 됐기 때문에 싸움을 안 하는 상대로 뭐 조정을 해서 이걸 이겼고 이걸 졌고 하는 게 사실 분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덴버가 오늘은 에너지 레벨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2차전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지고 경기에서 전술적인 부분 이전에 선수들이 이미 피지컬 싸움에서 밀려버리니까 사실 그 외의 것들은 뭐 얘기할 단계도 아닌 거죠. 오늘 심판진이 2차전에 굉장히 코를 아끼면서 경기에 피지컬 레벨을 올렸던 그 마크 데이비스와 그 심판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피지컬 레벨이 좀 높게 허용되는 경기가 되었고, 이런 타입의 경기에서 또 미네소타가 완전히 지배해버렸거든요. 미네소타가 뭐 단점이 좀 있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디시전 메이킹과 익스큐션 문제가 있지만, 미네소타의 디펜스는 진짜입니다. 진짜 이 미네소타의 무기고, 그리고 이 숨막히는 디펜스로 상대팀의 완전히 근간을 흔들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진짜로 파괴적인 디펜스거든요. 근데 이게 되는 경기에서는 오펜스에서 약점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을 흔드는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자신감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제일드 맥다니스도 어그레시브하게 공격하고 코너 3점 터지고 마이크 콘리 더 자신있게 슈팅 던지고요. 그래서 미네소타가 이런 피지컬 레벨로 압도하는 경기에서 덴버의 완전히 그 펀더멘탈을 흔들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덴버가 원래 매 포지션당 굉장히 효율을 극대화하고 좋은 슛을 찾아서 던지고 굉장히 기계처럼 체계적으로 농구하는 팀인데, 미네소타의 이런 피지컬 레벨이 높은 수비를 만나면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덴버의 캐릭터답지 않게 안 좋은 슛을 던지고요. 서둘러서 던지고요. 턴오버를 하고요. 덴버 팀 전체가 미네소타의 수비에 놀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경기 초반에 미네소타가 타임아웃 부르고 아마 16대 0 러닝가 가져갔을 거예요. 이게 사실 원래 덴버라면 이때 공격 한 번에 골을 넣어서 상대 흐름을 끊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처럼 한다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격해서 한 번 좋은 슛을 만들어서 던질 것 같은데, 갑자기 하프코트 넘어와서 에런 고든이 샤클락 20초 넘기고 추가 3점 던지는데, 그런 거 보면서 덴버가 오늘 좀 많이 놀랬구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뭐 에런 고든이 뭐 드리블하다가 루디 고베어라는 좋은 샷블락커 위로 페이더웨이 슛을 던지면서 에어볼도 만들고요. 상대가 트랜지션 하는데 에런 고든이 자기 마크맨인 카른서니 타운스 그냥 놓치고 있다가 앤서니 타운스가 공 잡고 공격하니까 뒤늦게 클로즈업 가면서 골도 먹히고요. 마이크 홀리가 카른서니 타운스랑 피켄롤을 하는데 자멜 모레이가 카른서니 타운스랑 1대1로 매치가 되니까 이제 에런 고든이 헬프를 가고 모든 덴버 로테이션이 돌아야 되는데, 덴버의 팀 디펜스 로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게으르게 돕니다. 그래서 골 밑에서 루디 고베어한테 쉬운 덩크 먹히고요. 또 앤서니 에더즈가 요키치 상대로 피켄롤 하려고 요키치와 매치업되어 있는 제이든 맥다니엘스 이렇게 부르죠. 스크린 하라고. 그러니까 요키치가 그걸 보면서 KCP랑 자기 매치업을 미리 스위칭을 해버립니다. KCP가 그러면은 그 순간 제이든 맥다니엘스와 매치업이 돼서 앤서니 에더즈의 피켄롤을 막고 KCP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프리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후에 앤서니 에더즈가 요키치와 매치업이 되어 있는 니켈 알렉산더를 또 부릅니다. 그래서 또 피켄롤을 하는데, 그런데 요키치는 드랍을 하고 KCP는 이 수비에 스위칭을 안 하고 다른 덴버 선수들도 로테이션을 돌지 않아서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그냥 탑에서 와이드 오픈 3점을 던져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에서 전혀 덴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게 다 미네소타의 디펜스 때문이에요. 이 디펜스가 피지컬 레벨을 바탕으로 완전히 덴버의 그 피지컬 레벨을 압도했기 때문에, 덴버가 이 레벨을 못 따라가면 계속해서 경기를 서두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경기 전에 제가 JJ 레딕 올드맨 앤더 수비 팟캐스트에 나온 트레이 머피 3세 인터뷰를 봤거든요. JJ 레딕이 이런 질문을 해요. 미네소타의 디펜스를 실제로 겪어보면 어떠냐고 했더니, 트레이 머피 3세가 했던 말이 슛을 서둘러서 던지게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미네소타의 수비가 하도 좋아가지고 결국에 클린한 찬스, 완전히 뭐 좋은 찬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오픈이 아니어도 한 요 정도 찬스만 나도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게 한대요. 그러니까 완전 좋은 찬스가 아닌데 일단 공이 와서 어느 정도의 틈만 보이면 던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덴버 경기 보면서 저는 이 인터뷰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피지컬 레벨에서 밀리니까 계속해서 덴버가 놀란 듯하게 경기를 하면서 평소 캐릭터답지 않게 셀렉션도 안 좋고 서두르고 이런 경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덴버는 이런 타입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난 2차전 이후에 3차전에서 바로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이 쿼터 시작할 때 마이크 말론 감독이 요키치를 벤치로 불러들이지 않고 코트에 남겨뒀어요. 원래는 그 시간에 요키치가 벤치로 가는 타임인데, 마이크 말론 감독이 오늘은 거기가 승부처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밀려버리면 뭐 30점 차 나면은 경기가 끝나니까 요키치를 이 쿼터에 남겨뒀는데, 실제로 이때 요키치가 있을 때 점수차를 좀 좁혔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좁혔냐면 뭐 슛이 잘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요키치한테 더블팀을 계속 미네소타가 보내고요. 이때도 요키치가 오픈된 덴버 선수들한테 패스를 해주고, 근데 선수들이 다 슛을 못 넣었어요. 그런데 덴버가 그 오펜스 리바운드 달려들고요. 피지컬 경쟁에서 이기고 리바운드 잡고 풋백 덩크 넣고, 아니면 다시 리바운드 잡고 빼줘서 슈팅 던지고 또 리바운드 잡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점 차까지 따라잡았거든요. 물론 요키치가 다시 벤치로 가고 완전 다시 벌어졌지만, 어쨌든 이게 오늘 보여준 거거든요. 미네소타가 수비가 아주 좋지만 덴버도 여기에 카운터 칠 방법이 있거든요. 피지컬적으로 같이 일단
경쟁을 해줘야 되고 이 레벨에서 덴버가 미네소타의 레벨을 맞춰주지 못한다면 이 싸움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미네소타가 더 크고 운동 능력도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한순간 정신줄을 놓아버리면요 이 게임은 손닿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게임이 되어버리는데 어쨌든 이제 7차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 시각으로 월요일 아침이 될 것 같은데 저는 7차전에서는 예상을 한다고 하면 아직도 덴버가 이길 것 같거든요. 덴버가 3차전에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요키치가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아주 강한 스크린으로 거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우리도 크고 우리도 피지컬한 팀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그런 타입의 7차전을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덴버가 오늘 보여줬던 미네소타의 수비에 카운터 칠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7차전에서는 아마도 자말 머레이와 요키치 피켄롤을 하면서 요키치가 롤러로 활약하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카운터를 많이 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오늘도 역시 루디 고베어가 이런 피켄롤이나 돌파해오는 상황에서 롤을 해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골밑으로 쇄도해오는 플레이어한테 컨테스트를 못하기 때문에 플로터 레인지가 많이 비어있을 겁니다. 오늘도 비어있어서 많이 던졌는데 사실은 그 플로터 게임이 좀 더 키일 것 같고요. 거기다가 현재 지구 최강의 오펜스 플레이어 요키치가 있고 홈이기 때문에 저는 덴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은 하거든요. 하지만 한 경기가 이제 결정되는 승패가 결정되는 7차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죠. 특정 선수가 이날따라 슛이 터지는 날도 있고 뭐 예상치 못했던 선수들이 활약하는 날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덴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지만 미네소타도 아주 좋은 팀이기 때문에 거기다 앤서니 에드워즈라는 아무도 못 막는 슈퍼스타가 있고요. 그래서 미네소타가 이긴다고 해도 저는 뭐 놀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되고 가장 재미있다는 7차전을 저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7차전을 하게 되면 또 리뷰로 돌아오고 아마 내일 있을 뉴욕 니스 인디애나 경기도 리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